이제 다 접어야겠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빚쟁이에 쫓겨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식당 빚에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고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전통 레스토랑이 망하기 직전 마법과도 같이 한국인 사업가를 만난 후 그녀의 식당을 핫플레이스로 변신시켰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셔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 베네치아 광장 근처 작은 골목에서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는 마리아 데루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제 사연을 한국 분들께 말씀드릴 날이 온 것이 꿈만 같습니다. 무기력하게 포기하려고만 했던 인생에 한국은 저에게 큰 희망과 기회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로 한국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대신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식당은 한때 이 거리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주변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파스타와 와인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겠지만 이제는 체인점의 화려한 간판과 SNS용 인테리어에 시선을 빼앗겨 그저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했던 장부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힌 숫자들이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전통 레시피는 여전히 맛있었지만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비주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식재료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을 올리자니 남아있는 손님마저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식당을 혼자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고르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직원을 쓰고 싶어도 매출이 나지 않아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소피아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년 전 삼성전자 밀라노 법인에서 일하다가 한국 본사로 파견을 갔던 동생이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피아는 화상통화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 속 동생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의외로 동생의 선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도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을 돌봐온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소식은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지도에서나 봤을 법한 머나먼 나라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동생이 영영 살게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어도 아직 서툰 동생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밤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망해가는 식당, 그리고 이제는 동생마저 영영 멀리 떠나간다는 생각에 이불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때는 동생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실패와 외로움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해가는 식당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12시간의 고된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었어요. 로마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한 피곤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빠른 출국 시스템에 깜짝 놀랐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동생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만난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서툴던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세련된 정장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동생의 옆에는 큰 키의 건장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약혼자인 민호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의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민호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지만 마치 미래 도시를 달리는 것 같이 정돈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호는 운전하면서도 능숙하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세련된 영어 실력과 넓은 식견은 마리아의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민호 씨가 한국에서 서비스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고 사업 관련해서는 경험이 많은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때는 너무 피곤한 터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야경이 로마의 테베레 강변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차 안에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강남에 위치한 동생의 아파트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바닥의 온기, 음성으로 제어되는 조명,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파노라마까지. 이탈리아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시설들, 특히 주방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모습은 매일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씨름하던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낯선 이방인인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 충격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죠. 민호가 예약한 한국의 고급 고깃집은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영하의 날씨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와 함께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환풍기, 숙련된 직원들의 신속한 서비스, 꽉 찬 손님들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 돌아가는 모습이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끊임없이 리필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작은 반찬, 추가 음식들을 부족할 때마다 제공해주고 돈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서 남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생이 말하기로 여기는 너무도 당연한 문화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직원들이 각 테이블에 붙어서 고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는 것이었어요. 숙련된 종업원들은 가장 맛있는 고기 굽기를 통해 손님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잘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호 씨는 식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이탈리아 스테이크 먹는 비용보다 저렴해서 또 한 번 머릿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식당이라는 공간이지만 이곳의 서비스와 시스템은 제가 운영하는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작은 자판기 같은 것이 보였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민호 씨는 식사 후 드실 수 있는 한국식 커피라고 소개했습니다. 고기를 먹은 후 한국의 커피 믹스를 드시면 식후 디저트로 일품일 것이라는 말에 맛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무료라고 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식사 후까지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어쩌면 동생의 결혼은 포기의 순간 찾아든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저의 앞날을 밝혀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꿈만 같던 일주일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동생의 약혼자 민호 씨와 나눈 대화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적 대화로 시작했지만 민호 씨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의 관심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민호 씨는 놀랍게도 자신의 서비스업이 식당 운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년 전 작은 고기 전문점 하나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의 꽤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의 진정성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원칙론적인 접근이 다소 순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들려주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운영하는 식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 줄어드는 손님들, 쏟아지는 비용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자신이 직접 로마에 가서 식당을 살펴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예의상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민호 씨는 정말로 로마에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의 분석은 정확했고 냉철했습니다. 그는 식당을 꼼꼼히 살펴본 후 장단점을 하나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전통 있는 인테리어와 정통 이탈리아 레시피는 강점이었지만 비효율적인 주방 동선과 시대에 뒤떨어진 서비스 방식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직접 손님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드백 수집 과정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사비로 손님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솔직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는 방식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단골 손님들조차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불만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의 음식 품질 차이가 컸고 웨이터들의 서비스 수준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와인 리스트는 너무 고전적이었고 메뉴판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이 모여 전반적인 식당의 이미지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식당을 손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식당을 운영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변화를 거부해왔고 손님들의 변화하는 니즈를 외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일주일 동안 우리 식당에 머물며 상세한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혁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방 동선의 재배치부터 시작해 직원 교육 프로그램, 메뉴 구성, 와인 리스트 업데이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수익만을 생각하며 잊고 있었던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저의 레스토랑은 완전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메뉴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낡은 메뉴판은 모든 요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와인 페어링 추천이 담긴 세련된 디자인의 메뉴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바뀌는 특선 메뉴 섹션을 추가하여 단골 손님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변화는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이었던 주방 동선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고 오래된 조리기구들은 최신 장비로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문부터 서빙까지의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직원 교육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레스토랑은 직원 교육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와인 테이스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메뉴 시식, 서비스 매너 교육까지 모든 직원들이 전문가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에 저항하던 직원들도 점차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혁신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리필 문화를 이탈리아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제공되는 수제 포커치아와 올리브 오일은 무제한으로 제공되었고 와인을 주문한 손님들에게는 특별히 제작된 타파스를 무료로 서빙했습니다. 이런 작은 서비스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셰프의 테이블 도입이었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에 특별한 테이블을 마련하여 예약 손님들이 주방의 생생한 모습을 보며 식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접 이 테이블의 손님들과 소통하며 요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이는 레스토랑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달부터 매출은 30% 증가했고 SNS에는 레스토랑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방문이 크게 늘었고 주말 예약은 한 달 전부터 마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도 로마에서 꼭 가봐야 할 레스토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식재료 시장을 둘러보고 밤늦게까지 다음 날의 메뉴를 구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던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레스토랑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빙 방식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메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모든 직원이 레스토랑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서비스 정신이 이제 로마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새롭게 꽃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의 달콤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레스토랑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특히 한 업체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식자재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재료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파스타 면과 올리브 오일 등 기본 식자재부터 조금씩 저가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도 직원들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타의 식감이 조금씩 달라졌고 올리브 오일의 풍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즐기던 단골 손님들이 먼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레스토랑의 품질 저하를 지적하는 리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주말 예약률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의 실망한 표정을 매일 마주해야 했고 예전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을 서빙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정점은 지역신문의 레스토랑 평가에서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 극찬을 받았던 레스토랑이 이번에는 실망스러운 변화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특히 식재료 품질 저하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이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민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왔고 상황을 파악한 후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식자재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오히려 더 높은 품질의 현지 식자재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용 문제는 메뉴 구성의 효율화와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인기 없는 메뉴는 과감히 삭제하고 주방 동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와인 리스트를 현지 소규모 와이너리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더 높은 마진을 확보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의 맛을 기억하고 있던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자부심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코 지름길이 없으며 타협 없는 품질 관리야말로 레스토랑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겪으며 레스토랑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진정한 이탈리아의 맛과 문화를 전하는 곳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저의 레스토랑은 더 이상 수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가치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곳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레스토랑은 로마에서 주목받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에 대한 고집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조화는 전 세계 미식가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단이 방문했고 첫 평가에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이탈리안 컬처 나잇을 개최하여 이탈리아의 다양한 지역 요리를 선보였고 현지 와이너리와 협력하여 특별한 와인 테이스팅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성장도 놀라웠습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웨이터의 제안으로 시작된 키즈 파스타 클래스는 주말마다 매진을 기록했고 주방 직원들이 개발한 시즌별 스페셜 메뉴는 미식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젊은 요리사들이 꿈꾸는 최고의 연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식업 창업을 위해서는 필수 코스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의 유명 셰프를 배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에 뿌듯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다양한 국적의 젊은 요리사들이 가져오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은 전통 이탈리아 요리에 새로운 영감을 더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접목한 시도들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식사 후 제공되는 수제 리몬첼로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테이블마다 설치된 호출 버튼은 유럽의 다른 레스토랑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숫자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증가했고 예약은 3개월 전부터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돈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미소, 직원들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 그리고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설렘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분기마다 로마를 방문하여 레스토랑의 운영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두 번째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를 퓨전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컨셉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동생의 결혼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그녀의 삶에 가장 큰 영감과 성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결국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리에 빠져 매일 식당으로 가던 발걸음이 희망에 가득 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노하우와 한국인의 마인드를 잘 배워서 두 번째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때 다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